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박병철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저의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선생님과 함께 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현장에서, 오프라인 학원에서요, 많은 학생들에게 아주 큰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 이름이 뭐냐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름을 밝히기 좀 꺼려 하는데, 이름이 평선이에요. 평선이. 좀 촌스럽죠? 아이고, 이름 안 되는데.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이제 평선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 그분의 본명이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회자된 얘기니까. 그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평선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하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천체 관측 부분이죠. 그래, 물론 수증기 그쪽도 있는데, 이 천체 관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평선이라는 친구하고 좀 친해지면요. 그 천체에 대한 내용이, 그 무지막지하게 어려워 보이던 내용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한테 어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천체의 관측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한두 끝도 없어요. 아무리 외우고 암기해도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남중하고 서에서 동에서 서, 이 방향, 수은행과 역행. 태양의 자전이 지구랑 똑같이 서에서 동인데 흑점의 이동은 동에서 서야. 그죠?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요. 매번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만은 내행성이 동방 최대 이각 근처에 있는 내행성은 서쪽 하늘에서 보이고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내행성은 동쪽 하늘에서 보이더란 얘기죠. 이 동과서가 너무나 헷갈리는 거지. 그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평선하고 잠시만 대화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이게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평선을 한번 만나봐야죠. 네. 자, 평선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옆에서 사람이 지금 걸어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평선이를 소개합니다. 보세요. 짜잔. 자, 그래요. 맞아요. 예. 들려요. 그래. 좀 실망했지? 그죠? 탄식 들립니다. 이건 뭐 비상에듀에 입성도 하기 전에 지금 안티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평선이라는 친구를 우습게 봤다면 잠시 후에 한 2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지평선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보이죠? 이름 지평선. 성을 제가 소개 안 했군요. 성은 지씨예요. 지평선. 지평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지? 여기 보면 이제 손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또 한번 목욕 한번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일단 물론 제작비 전혀 없었어요. 이 헌 달력 하나 찢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 이제 관측자라고 해서 이 여러분들이야 이게 강아지 이쁜 강아지 모양이죠, 그죠? 뼈다귀 들고 있고요. 자,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친구를 과연 이 무료 특강에서 함부로 소개시켜도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비상에듀 처음 입성하잖아요, 그죠? 평선이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의를 했어요. 야, 너 지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좀 출연 좀 해서 애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좀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 지금도 집에서 걱정하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미쳤거든. 무생물하고 대화를 하거든. 난 남동생이 있구나. 바꿉시다. 하나밖에 없는 큰아들이 무생물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미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하고 늘 교감해 왔어요. 이 친구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능력을 저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 친구의 마법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천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 방향이에요. 자, 지구의 자전 방향. 보통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에서 서란 말도 쓰지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란 말이 사실은 북반구 기준이에요. 이 시계를 발명한 사람, 시계를 개발한 사람이 북반구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북반구 위주의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반구의 남반구민들이 살고 있는, 남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찬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니 그 얘기는 아니야. 그죠? 예, 배운 대로 해. 근데 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요. 봅시다. 이 방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방향이죠? 자,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 천체 파트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요. 원을 참 많이 그리거든. 이 원을 그리게 되면 이게 천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원이 그려졌을 때 이게 지구다. 이게 어떤 행성이다. 어떤 천체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 천체를 어디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점을 하나 찍었죠, 선생님이? 점을 하나 찍었는데요. 이 점이 바로 뭐냐면 N. 북극이에요.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의 북극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전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전축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를 북극, 여기를 남극,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남반구라고 부르는데 이 지구의 자전축을 무한히 연장을 했을 경우에 아주 멀리 갔을 경우에 저 위에 보이는 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이름이 바로 그렇지 눈치챈 친구들 있죠? 이게 바로 북극성이라는 친구예요. 사실 이 북극성이라는 별이 사실 3개의 별이야. 그것도 몰랐지. 우리한테 눈으로 볼 때 이제 하나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3개의 별이에요. 어쨌든 이 북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북극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북극성이 되어서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북극성이 되어서 지금 모니터 보고 있지?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바로 북극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구를 봤을 때 여기가 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되니?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눈치 빠른 친구도 벌써 알았지? 적도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적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얼굴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유 너무 저렴하다.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 알겠지? 약속이야. 이 파트에서 그림 그리게 되면 어떤 전체를 그리든 북극성이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북극성이 된 입장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반시계 방향이지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이라고 했죠. 이 방향. 돕니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자, 항상 기억해. 이 방향이야. 근데 여기엔 또 하나 놓쳐서 안 된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항상 내가 북극성이 되어서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지구도요. 북반구냐 남반구냐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자전 방향이 바뀌어버린다? 보여줄까?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자, 반시계 방향이지? 그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같은 방향에서 지금 여기 지구를 보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 돌고 있지 이렇게. 근데 자 돌아갑니다. 이제 남반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때? 시계 방향이잖아. 그지? 이상하지? 시계 방향이지.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반시계 방향으로 팔을 돌리고 있단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마주보고 있잖아.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시야를 맞춰봅시다. 방향 맞춰봅시다. 자, 같은 방향 보고 있지?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지구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열심히 계속 꾸준히 돌고 있는 지구도요. 북반구냐 아니면 남반구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전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무료 특강이 되면 많은 걸 준비했어요. 왜? 무료 특강이. 무료라고 우습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지구과학 수업 듣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구본이 있죠? 집에 지구본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왼손으로 지구본을 드세요. 왼손으로 지구본을 들고 오른손으로 칩시다. 팔 바뀌면 안 된다. 오른손으로 들고 왼쪽으로 치면 안습이다.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왼손으로 지구본을 들고 오른손으로 쳐. 냈다 쳐. 팽이 돌려 쳐. 그럼 이게 바로 지구의 자전 방향이야. 자, 안 돌아가네 이거.
무슨 5만 원짜리가 이게? 자, 봅시다. 지금 무슨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맞니? 근데 이게 반시계 방향이던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구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야. 우리 약속했지? 점 찍었어. 어디야? 그렇지, 북극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적도 근처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적도 근처에 서 있는 우리한테 지구는 어떻게 보입니까? 원으로 보여요? 천만의 말씀. 혹시 가까운 바다에 한번 가본 적 있나?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뭐 인천이나 서해나 동해나 아무 데나 한번 가보세요. 바다 가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선, 뭐라 그래요? 수평선. 그죠? 그 수평선 봅시다. 쭉 돌려봐요. 그럼 지구가 둥글어요? 어떤 친구는 그래. 야, 역시 수평선 보니까 지구는 정말 둥글구나. 걔 어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절대로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모릅니다. 사람에 비해서 지구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약한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지구는 그냥 평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선을 수평선, 그럼 하늘과 땅이 맞닿은 선을 아까 얘기했던 지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그래요.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산간지역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지평선 대신 수평선으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아니, 나한테 진짜 둥글게 보이던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시야가 그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최대한 멀리 있는 그 무수히 멀리 있는 그 점들의 집합, 그게 원 아니니, 그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지구가 엄청나게 큰 코끼리 등 또는 엄청나게 큰 거북이 등 껍질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화적 상상도 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죠? 신화가 막 나무하고. 근데 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지구지만 사람한테 이렇게 보인다고? 수평선 또는 지평선. 그죠? 고대 사람들이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니? 뭐 중학교 때 교재에서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중3 때 배우나요? 아무튼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고, 또 멀리서 항구 멀리서 들어오는 배를 봤을 때 그 배가 지구가 완전한 평면이라고 한다면 작은 점에서부터 점점 커지고 배가 돼야 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 잠깐 지구본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배야. 배 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지금 분필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동그란 표면을 따라서 항해하는 배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봐봐. 지금 점점 이 돛대 끝이 보이기 시작하지? 돛대 끝부터 보여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러저러한 이유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습니다만은 그냥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구는 완벽한 평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물론 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지요? 그래서 이 지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자, 잠깐 여기 볼까요? 이게 또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고 안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어서 이게 잘 지워지는군요. 자, 봅시다. 좀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지평선 있죠? 지평선을요. 자, 우리의 친구 평선아, 요거를 봅시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반구, 여기 북극이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 어느 방향이야? 그렇지, 이 방향이란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그죠? 약 24시간이야. 딱 아니고요. 약 24시간이다. 그냥 24시간 합시다. 그러면 6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평선이 이렇게 돌아오겠죠. 또 6시간 지나게 되면 요렇게 6시간 90도 돌아가는데 6시간씩 걸려서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24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지금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죠? 우리 너무나 쉽게 하루의 변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와서 이렇게 왔어요. 자, 이틀 걸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도구를 쓰고 있잖아. 평선이 도구를 쓰고 있는데 도구를 왜 쓰는 거야? 우리가 좀 뭔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함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건데 내가 지금 편해 보이냐 지금? 내가 지금 편해 보이니?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를요 그냥 여기다가 따놓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아가죠? 자, 돌아갑니다. 자, 하루 지났고요.
이틀 지났고요. 그죠? 선생님, 그럼 안 되지 않나요? 그래요. 아는 게 힘이기도 하지만 아는 게 병이기도 하거든.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내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은요. 좀 더 공부 좀 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이동한 거잖아요. 무려 6,400km. 지구의 반지름이거든. 6,400km 움직였잖아. 괜찮아요? 뭐 오차 안 생기나요? 네. 생각은 잘했는데요. 오차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지구에서 그래요. 반지름만큼 6,400km만큼 지금 움직였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가 누굽니까? 달이죠. 여러분들 혹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달까지의 거리는요. 자, 지구가 있고 여기 달이 있죠?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무려 38만 킬로미터야. 어이구, 무지하니 기네.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의 반지름이 있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야. 어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500km가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6,400km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먼 거리죠.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야 될 겁니다. 근데 38만 km야. 이것도 먼 거리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둘 다 먼 거리처럼 보이지. 6,438만. 이게 무진장 크잖아.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기서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요. 6,400km 그러면 무지하게 큰 길이다라는 그 인식이 이미 여기 박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파낼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은요. 이 관점만 바꾸면 참 쉬워져요. 모든 일들이. 어이없는 말장난 같지만요. 이걸 돈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6,400km, 38만 km를 둘 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봅시다. 돈! 38만 원, 6,400원. 어때? 확 와닿지? 6,400원은요. 그냥 주머니 털면 나올 건 아마? 그죠? 38만 원은요. 이건 뭐 어지간한 학원비잖아 이거. 그죠? 6,400원은 38만 원에 대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은. 그죠? 물론 이 금액 따라서 좀 이상해지지만.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지구의 반지름은 그냥 0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그럼 달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데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태양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극성에 대해서 내려다본다고 그랬으니까 달이 이렇게 돌겠네. 그지? 달이 이 방향으로 공전을 하겠네. 그지? 그러면 달이 여기 있을 때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빼기 38만 킬로미터. 여기서는 이렇게 왔을 때 달이 여기 있다. 달이 여기 있으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더하기 38만 킬로미터. 아니야. 달이 어디에 있던 간에 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도 38만 킬로미터예요. 미안.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왜? 이거 뭐하라 빼니? 또 해봐. 1억 5천만 원, 38만 원. 와닿지요? 38만 원을 더하나 빼나 1억 5천만 원에서는요. 거의 의미 없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양계에서 천체들을 논할 때는요. 지구의 반지름이나 지구로부터 달 사이의 거리는요. 굉장히 작은 값, 무시할 수 있는 값 정도로 얘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그치?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지워볼게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가 북극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게 되면 뭐가 변해요? 낮과 밤이 변하죠. 하루의 변화가 생기죠.
하루를 뭐라고 그래? 한자로. 일. 두루주, 둘레주, 일주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여기는 일자가 무슨 일자? 그렇지, 하루 일자라고.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일주 운동이야. 하루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 자, 그러면 뭐 나중에 어차피 정규 강좌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있죠. 지구에는 지구가 뭘 하죠? 그렇지, 공전도 하지.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을 뭐라고 하겠니? 한번 센스 발휘해봐. 자전하면 하루의 변화. 아, 하루, 날일자, 일주운동. 그럼 공전에 의한 현상을 뭐라고 하겠니? 공전하게 되면 1년이 변하네. 그죠? 1년, 2년.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지! 연주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연자, 무슨 연자겠니? 1년, 2년 할 때는 연자가 되겠죠. 그래서 1년이 변하는 현상은, 1년의 변화는 공전 때문에 생기는, 이 지구의 공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지구가 옛날에는 공전 안 하는 건 줄 알았잖아. 그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다고. 지구가 원단은 맨 끝에서 우리가 그 우주간의 변천을 배우지요. 그때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연주운동. 연자 붙으면 무조건 공전 때문이야. 일자 붙으면 무조건 자전 때문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의 공전 증거가 뭐야? 연, 주, 시, 차. 그렇지. 지구 공전 증거라고요. 알겠죠? 지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자 붙으면 무조건 자전 때문에, 연자 붙으면 무조건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가 태양이야. 태양이고 선생님이 머리가 이 옆에서 보는 거야. 옆에서. 여기 적도죠. 적도고 이 북극이고 남극이야. 근데 지구야. 내가 지구야. 그러면 지금 카메라 여러분들이 태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태양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여러분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안 보여. 칠판만 보인다고. 태양이 없으니까 뭐야? 밤이지. 근데 이렇게 지구가 뭐 하니? 자전은 이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북반구 기준에서.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쪽에 빛이 보이겠죠.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지.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지? 이게 바로 태양이 뜨는 겁니다. 뭐라고? 보이기 시작하면 뜨는 거라고. 오케이? 보이기 시작한다. 뜬다. 떠서 이게 아침이야. 새벽이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태양이 내 앞에 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태양이 안 보이기 시작하겠죠? 눈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지? 안 보이기 시작하겠죠? 천체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지는 거라고 그래. 뭐라고? 지는 거라고 그래. 보이기 시작하면 뜨는 거고 안 보이기 시작하면 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지평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부터 뭔가 막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 많을 거야. 왜? 지평선을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야. 이런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이 늘 언제나 매년마다 학생들 특히 수험생, 재수생 만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동쪽이 어디니? 아무나 끄집어내놓고요. 동쪽 어디야? 그러면 히히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대부분이야. 왜? 오른쪽. 그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지. 걔를 만약에 이렇게 써놔봐. 동쪽 어디야? 히히. 동쪽 어디야? 흐흐. 자기가 어느 방향을 보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동쪽이 자꾸 바뀐다면 그럼 동은 어디니 도대체? 이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연관짓는 순간부터요. 지구가 무지하게 어려워지고 빡빡해져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여러분들이요. 동쪽이 어디니? 동쪽이 오른쪽이다. 왼쪽은 서쪽이야. 라고 가르친 선생님 없어요. 없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그렇게 기억이 돼 있던 거였지. 왜? 늘 나오지만 사방이 나오잖아. 사방이 해가지고 여기가 동, 서, 남, 북.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 고정관념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왜 이런 거 생각 안 하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도 동쪽이 여기야? 그럼 안 되지. 여기가 북쪽이잖아. 동쪽 여기가 되는 거지. 살짝 뒤집어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동쪽은 여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가 서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북이 되고 남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 사자가 뒤집어진 건가요? 그럼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 되는 거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에서는요. 요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일단 지평선 한번 돌려보고 얘기할게요. 자, 지웁니다.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평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관측자야. 관측자인데요. 태양 한번 그려봅시다. 태양. 자, 태양 여기 있어. 태양이 있는데 지금 태양이 하늘에 있니 없니? 없지. 밤이다. 그지? 지구가 어떻게 돌아? 1번 방향이야? 2번 방향이야? 2번 방향이지. 북반구 기준이야. 물론 우리가 지금 북반구 살고 있으니까 남반구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돈다고. 자, 태양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뭐라고? 뜨는 거라고. 그래요. 동쪽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의, 약속을 했어요. 어떤 천체든 보이기 시작하는 쪽, 즉 떠오르는 쪽을 동쪽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서쪽은 뭐냐면요. 반대로 모든 천체가 지는 쪽이 서쪽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동해에서 떴지. 떠서 머리 뒤, 머리 위인데 머리 뒤야 사실은. 이따가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 서쪽으로 안 보이잖아. 안 보이기 시작한다. 지는 거니까 이게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태양이 또 동쪽에서 떠서 오른쪽 서쪽으로 지게 되는 거죠.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알겠죠? 계속 지금 일주운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태양은요. 이렇게 가네.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구가 자전해서 그래? 아니지.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 기억 안 나?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 그지?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요렇게 돌아간다고. 요게 지구 자전이라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 뭐라고 그랬어요? 일주운동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일주운동 방향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서 본 풍경은 뒤로 흐르잖니. 내가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서 본 가로등은 남쪽으로 흘러가잖니. 항상 상대적으로 반대로 운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주운동은 이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반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결론 하나 내고 갑시다. 지구의 자전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볼게. 지구의 자전 방향 어디서 어디니? 자, 그러면 보세요. 지구 자전 방향은 자, 여기 보세요. 1번 방향이에요? 2번 방향이에요? 빨리 대답해. 1번이야? 2번이야? 아니, 뭘 생각해. 같은 방향이잖아. 이거랑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럼 이건 요 위를 보게 되면 1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에서 동인데 2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에서 서네. 지구과학 역시 심오해. 그지? 아니, 이걸 뭐하러 생각하니? 이건 땅밑이라고. 내가 천체를, 별을, 달을, 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 공간이 아니라고. 이걸 뭐하러 생각해? 이거 지워버려야지. 이거 뭐하러 생각해? 이거를. 요거죠. 지구의 자전 방향 어디입니까? 서에서 동입니다. 그죠? 어디라고? 서에서 동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 일주운동이라고 그랬지요. 일, 주, 운, 동, 방, 향을 볼까? 어디서 어디야? 상대적으로 반대네? 동에서 서로. 그지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담아둘 내용이라는 것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해 봅시다.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 자, 별도 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 지금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지? 안 보이는데 쭉 갔어. 이제 해가 졌지? 해가 질 때 이 별이 이제 떠오르는 거야. 밤에 딱 떠올라서 해가 뜨는 쪽도 동쪽이요. 별이 뜨는 쪽도 동쪽.
모든 천체, 금성, 수성, 목성, 화성, 달이 뜨는 쪽도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서로 지게 되겠네. 그때 태양이든 별이든 무조건 동에서 떠서 서로 질 때 어딜 지나가니? 내 머리 위, 관측자의 머리 위, 사실은 머리 뒤라고 그랬죠? 왜 머리 뒤인지를 지금부터 봅시다. 자, 여기 지구본이 있습니다. 지구본이 잘 잡히나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관측자가 있는데요. 이 관측자, 이게 지금 급조됐어요. 여기 곰이야, 곰. 이 곰인데, 이 곰이 여러분들이야. 알겠죠? 북반구에 서 있는 곰입니다. 자, 북반구에 곰 한 마리가 서 있어요. 아니, 관측자가 서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돈다고? 이 방향으로 돈다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곰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요 주먹이, 왼손이 태양이라고 칩시다. 이 태양이 얘한테 보이겠니? 안 보이겠죠? 자, 갑니다. 가서 요렇게 해서 보이기 시작하겠지, 이제. 보이겠죠? 지평선 보여줘? 지평선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지평선이야, 이게. 자, 봅시다. 여기가 동이고 서죠? 갑니다. 쭉 돌아간다. 돌아갈 때 동쪽에서 태양이 뜨죠? 떠서 이렇게 지나올 겁니다. 그죠? 선생님 주먹은 태양이니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요. 아유, 복잡하다, 이거. 이 가운데 대가 있어가지고 안 돌아가네. 서로 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시선, 이 카메라가 태양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곰한테는요, 아직 동쪽에, 이 하늘에 카메라가 없어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짠!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 동쪽에, 여기가 동쪽이지? 동쪽에 카메라가 보이죠? 태양이 보이죠? 뜨는 거야. 떠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니? 서쪽으로 카메라, 여러분들이 태양이 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봅시다. 이렇게 돌려볼게. 여기 관측자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지금 태양이 보였지? 보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서로 질 때 요 사이에, 잘 봐. 동에서 떠서 서로 질 때 요 사이에, 이거 보세요. 얘 지금 어디가 보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안 보이면 보여줄까? 이 곰 얼굴 보이니? 코 보이니?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어디니? 곰 뒤통수가 보일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요, 태양은요, 요렇게 떠서 질 때까지 뒤통수 쪽으로 태양이 한번 지나가 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곰의 이 뒤통수 쪽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의 뒤통수 쪽이 어디냐? 자, 지금 얘가 어디 보고 있을까요? 이 곰이 어디 보고 있을까요? 이 곰한테, 관측자한테 지구가 둥글어 보인다고? 아니죠. 지구는 무한한 평면처럼 보인다고 그랬지? 얘는요, 나침반을 갖다 놓고 나침반의 빨간 반을, 즉 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쭉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게 되면 얘한테는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공면을 따라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관측자한테는요, 그냥 무한한 평면을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관측자한테 이렇게 평면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 어디로 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북극이죠? 북극으로 오게 될 거라고요. 열심히 영치기 영차 걸어서 북극으로 올 거라고요. 얘 어디 보고 있니, 그러면 지금 현재? 북극을 보고 있는 거네? 북쪽을 보고 있는 거네? 그러면 뒤통수는 어디가 돼요? 북쪽의 반대네? 내 앞이 북쪽이면 뒤통수 쪽은 어디가 되는 거야? 남쪽이 되는 거지, 뭘. 이해 안 돼? 자, 얘가 지금 계속 여기서 영치기 영차 걸어가게 되면요, 여기 북극으로 가게 되겠죠? 북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 곰의 입장에선 선생님 머리가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태양이야. 남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반대편이니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 곰한테 여기가 북쪽이지. 선생님 머리가 있는 쪽은 남쪽이지. 그럼 북쪽이고 남쪽이면 곰한테 어느 쪽이 동쪽이에요? 북쪽을 볼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얘한테는 오른쪽이 이쪽이라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왼쪽이지, 지금. 곰의 입장이 한번 돼봐. 곰의 입장, 이쪽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가 왼쪽이겠지만 이건 선생님의 오른팔이라고요. 그지? 오른쪽이라고. 여기가 동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겠니? 당연히 서가 되겠죠? 그래서 동, 서, 남, 북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곰은 내가 태양일 때
계속 시선을 바꿔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곰은 내가 안 보이지. 태양이 안 보이겠지만 쭉 돌아오다 보면 이제 동쪽에서, 오른쪽에서 떠서 어딜 지나가? 북쪽을 보고 있을 때 남쪽을 지나서 서로 지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니 지평선? 예, 평선아?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를 볼 때 여기가 어디라고? 북쪽이라고. 북쪽을 볼 때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봐봐. 북쪽을 볼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잖아. 그죠? 북을 볼 때는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자, 여기가 동이고 얘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여긴 왼쪽. 동쪽이고 서쪽이죠? 그럼 여기 뭐가 된다고? 여기는? 그렇죠. 여기 뭐가 된다? 남쪽이 되는 거죠.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동, 그죠?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뒤를 지나가죠? 내 머리 뒤를 지나갈 때 남쪽 하늘의 정중앙에 있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남중이라고 하는 거야. 아, 들어봤지? 태양의 남중고도, 별의 남중고도. 그 남중이 바로 이거예요. 남중의 남자가 남영남자야. 남쪽을 뜻하는 말이었어. 오늘 처음 하는 사람 많지. 그래, 용어를 정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야, 남중이 뭐야? 몰라. 책에 나와 있어. 아이, 됐어. 그게 아니고 남중의 남자가 남영남자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곰한테는요. 이 관측자한테는요. 태양이, 이 카메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태양이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머리 뒤통수를 지나 서로 지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태양은 어딜 와? 어딜 못 와? 북쪽을 못 오죠? 볼까? 동에서 떠서 뒤통수, 남쪽을 지나 서로 질 때까지 절대로 북쪽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일주운동 방향이 동에서 서라고 했는데 좀 더 확장시켜 생각하게 되면요. 동에서 서로 질 때까지 그 사이에 어디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남쪽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남쪽을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래? 남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은 절대로 북쪽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겨울에 산에 눈이 쌓일 때요. 북쪽에 있는 눈은 잘 안 녹아요. 남쪽에 있는 눈들이 녹기 시작하지요. 이 식물들도 나무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쪽으로 가지를 많이 뻗냐면 남쪽, 태양이 있는 쪽으로 뻗습니다. 북쪽은 태양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지를 잘 뻗질 않아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지구의 자전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서에서 동입니다. 일주운동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구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나중에 본 강좌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 같은 방향,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 방향입니다. 알겠지요? 모든 천체들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요 전부 다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또 자전도 합니다. 근데 금성은 자전 방향이 반대처럼 나타나고 있죠. 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전축이 뒤집어 있어서 그래요. 자전축이 쿵 뒤집어져 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돌고 있던 제대로 돌고 있던 놈을 미행성 충돌 단계에서 그랬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만은 쿵 쳐가지고 얘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로 보는 겁니다. 금성만 반대로 돌고 있다. 자전은 반대인데요. 공전은 역시 반시계 방향이에요. 천왕성은 누워 돌고 있죠. 천왕성은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죠. 나중에 본 강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의 천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지식, 지구의 자전 방향과 일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지요? 북반구 기준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래서
천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뜨는 거죠. 동쪽에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동쪽이야. 여기가 서쪽이야.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야. 그럼 얘 얼굴 이거 무시해버려. 이거 없어버리자.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면 저쪽 칠판 뒤쪽이 어디가 되는 거니? 남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이 동이고 왼쪽이 서쪽이면 저 칠판 넘어가 북쪽이 되겠습니다만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니까 당연히 남쪽을 봤을 때 이거 그죠? 좀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겠네.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가 동이에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가 되고 여긴 남쪽이 되고 여기는 북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구의 자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북반구 기준 천구의 북극 방향에서 봤을 때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요거 떼고 얘기해 볼까요? 정리하는 거야. 지구의 자전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하지만 반시계 방향은 북반구 기준의 얘기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구는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구의 자전 방향과 일주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머릿속에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제 친구 지평선 잘 한번 사귀어 볼 준비 됐습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요. 늘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강조합니다. 필통이나 이런 데다가 껌종이 있죠? 껌종이. 껌 씹고 그냥 버리지 말고 자일리톨 같은 거 말고 그냥 껌, 옛날 껌, 고전적인 껌, 클래식한 껌. 그 껌종이의 껍질 그냥 버리지 말고요. 껌종이를 그 흰 부분 있잖아요. 뒤에 뒤집어서 접으세요. 접어서 2번만 접으면 거기다가 지평선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껌종이 여기 접어서요. 왼쪽에다가 동이라고 쓰고요. 오른쪽에다가 서라고 쓰세요. 그럼 이 껌종이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종류의 시험, 뭐 학교에서 내신을 본다거나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거나 아니면 모든 모의고사나 수능까지도 껌종이 요 사이즈가요. 모든 문제의 그림 사이즈랑 싱크로율 100%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껌종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그 컨닝 아니야. 누가 그거 너 이거 뭐야 이거 컨닝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게요. 알겠지요? 자, 기억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천체는 너무너무 쉬워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동방 최대 이각 근처에 있는 동방 이각에 있는 금성수성이 서쪽 하늘에서 보이니? 왜 서방 이각 근처에 있는 수성금성이 동쪽에서 보이느냐? 이 지평선 하나면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지구과학 박병철이었습니다.